세계 바둑 최강자 신진서 구단이 또다시 한국 바둑의 마지막 생존자가 됐습니다. 제6회 몽백합배 32강이 끝난 순간 믿기 어려운 숫자가 펼쳐졌습니다. 16강에 남은 한국 선수는 단 한 명, 신진서뿐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무려 13명이 살아남았고 일본도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본선 시드 3명을 포함해 무려 65명이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런데 왜 세계 최강자를 보유한 한국 바둑은 국제 무대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일까요? 그리고 신진서의 연승 뒤에서 한국 바둑계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번 몽백합배의 결과가 단순한 개인 성적을 넘어 한국 바둑의 미래를 시험하는 장면으로 평가되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바둑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사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세계 랭킹 1위라는 위치뿐 아니라 중요한 국제대회마다 한국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카타고와의 대결에서도 절대 1강의 위용을 보여준 신진서는 이제 한 명의 정상급 기사를 넘어 한국 바둑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압도적인 존재감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신진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국 바둑 전체가 여전히 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제대회 참가 선수들의 결과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번 제6회 몽백합배에도 한국은 본선 시드 3명을 포함해 모두 6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결코 작은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회는 참가자의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선수의 숫자로 경쟁력을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한국 바둑은 오랫동안 세계 정상권을 지켜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자부심만으로 미래까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거대한 선수층을 기반으로 국제대회마다 여러 명의 우승 후보를 동시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강 신진서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점점 두꺼워지는 중국의 선수층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바로 그 차이를 숫자로 확인하게 만드는 무대가 됐습니다. 한국 바둑이 안고 있던 불안이 아직 결과로 폭발하지 않았을 뿐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의 숫자로 드러난 순간은 몽백합배 32강이 끝난 뒤였습니다. 베이징 중국기원에서 열린 대국에서 신진서는 중국의 미위팅 구단과 맞붙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대였지만 신진서는 초반과 중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만들어낸 우세를 흔들림 없이 관리했고 결국 237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며 16강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계 1위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익숙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국 기사들의 결과까지 합쳐지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2강을 마친 한국 선수 가운데 16강에 진출한 사람은 신진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반대편 중국 진영에서는 자국 랭킹 1위, 딩하오 구단과 전기대회 준우승자 당이페이 구단 등을 포함해 무려 1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치리키료 구단과 시바노 도라마루 구단이 우승 경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16명의 자리는 한국 1명, 중국 13명, 일본 2명으로 갈렸습니다. 세계 최강 기사를 가진 나라가 선수층의 숫자에서는 압도적인 열세에 놓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애초에 소수만 참가했던 대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5명이 도전했지만 마지막 16명 가운데 태극마크를 지킨 선수는 1명이었습니다. 신진서의 승리는 축하할 결과였지만 동시에 한국 바둑의 위기를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장의 희망은 분명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선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신진서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랭킹 1위라는 이름과 그동안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은 한국 팬들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실제로 다음 상대인 중국 리웨이칭 구단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신진서는 6승 1패로 크게 앞서 있었습니다. 숫자만 바라본다면 8강 진출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단순히 다른 기사들의 일시적인 부진 정도로 넘기고 싶은 시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진서가 계속 이기고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면 한국 바둑의 체면 역시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의 압도적인 에이스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한 나라의 바둑 경쟁력이 건강하다는 평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진서가 매번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결과를 만들어낼수록 다른 선수들의 조기 탈락이라는 문제가 오히려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차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16강에 중국 선수 13명이 포진한 상황에서 한국은 신진서 한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마저 탈락한다면 한국 선수의 이름은 대진표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팬들이 느끼는 믿음과 한국 바둑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신진서가 강하다는 사실이 한국 바둑의 가장 큰 자랑이면서 역설적으로 구조적인 고민을 미루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바둑계 내부에서도 이 상황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원 관계자는 신진서가 없었다면 이번 대회 16강에 한국 선수가 한 명도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신진서뿐 아니라 한국 바둑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사들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의 초점을 신진서 개인에게서 한국 바둑 전체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신진서에게 더 많이 이기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세계 1위가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데도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안하게 보인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선수층으로 향합니다. 국제대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우승권에 진입하고 누군가 탈락해도 또 다른 선수가 이어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16강의 중국 선수 13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신진서는 한 번의 승부에서 중국 기사 한 명을 꺾을 수 있지만 대회 전체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중국 강자를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 바둑의 과제는 세계 최강자 한 명을 보유하는 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신진서와 함께 세계 무대 후반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이번 몽백합배는 승패를 넘어 한국 바둑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의 첫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신진서 다음에는 과연 누가 남아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신진서에게는 개인의 16강전이면서 동시에 한국 바둑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는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일 오후 열리는 16강에서 상대할 선수는 중국의 리웨이칭 구단입니다. 상대 전적만 보면 신진서가 6승 1패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신진서가 상대의 바둑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승부에서도 강점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토너먼트의 한 판은 이전 기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신진서가 패하는 순간 한국 선수 전원이 대회에서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가 짊어진 무게가 평범한 16강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신진서는 이미 미위팅과의 32강에서 자신의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초중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했고 우세해진 뒤에는 상대에게 쉽게 추격의 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37수 만의 흑불계승은 화려한 한방보다 전체 판을 통제하는 힘이 돋보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안정감을 다음 승부에서도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관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한국 바둑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진서가 홀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수록 왜 다른 한국 기사들은 함께하지 못했는지라는 질문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중국 기사 한 명과 싸우지만 한국 바둑은 훨씬 거대한 선수층의 차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국가 전체의 구조적 문제까지 가릴 수는 없는 승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6강 대진표를 바라보면 신진서가 앞으로 마주할 싸움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은 단 한 명이지만 중국은 13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두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 기사들이 대진표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신진서가 리웨이칭을 넘어선다고 해도 우승까지 가는 길에서 중국 기사들과 계속 맞닥뜨릴 가능성이 큰 구조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천재와 거대한 선수층의 대결처럼 보이게 합니다. 물론 바둑은 숫자로 승부하는 단체전이 아니며 한 판의 결과는 두 기사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라는 세계 최강자의 존재는 여전히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한 명의 우승 후보가 탈락해도 다른 정상급 기사들이 남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그런 안전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진서의 어깨에는 자신의 우승, 도전과 한국 바둑의 마지막 생존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우승 상금 180만 위안이 걸린 세계대회라는 사실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이 상징성입니다. 지금 한국 바둑에 필요한 동맹은 신진서를 응원하는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그와 나란히 후반부까지 살아남을 새로운 강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진서의 원맨쇼가 끝나는 날에도 한국 바둑은 세계 정상에서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시선은 신진서의 다음 한 판보다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신진서가 리웨이칭을 꺾고 8강에 올라가고 다시 승리를 이어가 한국 바둑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면 팬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강하면 강할수록 한국 바둑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번 몽백합배에는 한국에서 본선 시드 3명을 포함해 65명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32강이 끝난 뒤 남은 선수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딩하오와 당이페이를 비롯해 13명이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특정 대국 한두 판의 승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세계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최강자 한 명의 존재만이 아니라 여러 선수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층의 두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사 13명 가운데 누군가 탈락해도 다른 선수에게 우승 가능성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진서가 패하는 바로 그 순간 이번 대회의 도전 자체가 끝납니다. 이것이 한 명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가진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진서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책임이 신진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16강은 개인의 성적표인 동시에 한국 바둑의 현재 선수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신진서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계대회에서 신진서와 함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한국 기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바둑이 마주한 가장 어려운 현실은 세계 1위가 존재하는 지금도 이런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진서가 국제무대에서 계속 정상급 성적을 내는 동안에는 위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승컵 하나가 여러 명의 조기 탈락을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너먼트 대진표를 국가별 생존자 숫자로 바라보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번 16강에서 한국은 1명, 중국은 13명, 일본은 2명이 남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선수가 서로 다른 길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지만 한국은 신진서의 한 판 한 판에 모든 가능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승리하면 희망이 연장되고 패하면 한국의 도전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신진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강자라고 해서 매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바둑은 단 한 번의 판단으로도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승부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팬들의 기대와 한국 바둑의 체면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정상적인 패배조차 국가 전체의 위기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원 관계자가 더 많은 기사들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진서를 대신할 한 명을 급하게 찾는 일이 아니라 신진서와 함께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여러 명의 강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이번 대회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은 신진서의 상대가 강하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함께 남아있는 한국 동료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변화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몽백합배가 한국 바둑에 남긴 중요한 단서는 신진서에게서 오히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미위팅과의 32강에서 초중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뒤 무리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세를 안정적으로 지켜냈습니다. 237수 만에 흑불계승이라는 결과는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 요구되는 집중력과 판 전체를 운영하는 능력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한국 바둑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런 최정상급 경쟁력을 한 명의 특별한 사례로 남겨둘 것인지 더 많은 기사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선수층을 넓힐 것인지입니다. 신진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 한국 바둑의 거대한 자산입니다. 그의 대국과 성장 과정은 후배 기사들에게 세계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수준의 준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은 혼자 서 있을 때보다 그곳을 향해 올라오는 경쟁자가 많을 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이 16강에 13명을 올려놓은 장면 역시 단순히 한 국가가 강하다는 설명을 넘어 선수층의 힘이 토너먼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여기서 얻어야 할 보상은 한 번의 승리보다 명확한 문제의식입니다. 신진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신진서 옆에서 세계대회 후반부를 함께 책임질 기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한국 바둑의 다음 승부도 시작됩니다. 결국 다시 눈앞의 승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진서가 16강에서 만날 리웨이칭과의 상대 전적은 6승 1패로 신진서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보면 자신감을 가질 만한 대진입니다. 그러나 세계대회의 토너먼트에서는 과거의 우위가 다음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판에서 승리해야만 다음 무대로 갈 수 있고 이번에는 한국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상황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신진서가 한국 바둑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가장 명확한 임무는 눈앞의 상대와 바둑판 위에서 자신의 수를 두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숙제는 대국장 밖에 남아있는 한국 바둑계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진서가 이겨도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신진서가 패한다고 해서 문제의 책임을 그에게 돌릴 수도 없습니다. 65명이 도전한 대회에서 16강에 한 명만 남았다는 결과는 한 개인의 승패보다 훨씬 넓은 시선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수 육성과 국제 경쟁 경험, 정상급 기사층의 확대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신진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둑은 신진서가 만들어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자가 정상에 서 있는 동안 그 뒤를 따라올 선수들을 얼마나 성장시키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보게 될 대진표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웨이칭과의 16강전은 결과 이상의 상징성을 갖게 됐습니다. 신진서 개인에게는 몽백합배 8강 진출을 위한 중요한 관문이며 한국 팬들에게는 이번 대회에서 태극마크를 계속 볼 수 있느냐가 걸린 승부입니다. 신진서는 상대 전적 6승 1패라는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바둑판 위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 역시 세계대회 16강까지 올라온 중국의 강자이며 홈 무대에서 8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신진서가 해야 할 일은 숫자의 부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위팅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중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세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반격의 여지를 쉽게 주지 않는 안정적인 운영이 다시 요구됩니다. 하지만 한국 바둑의 진짜 부활은 신진서가 이번 대회에서 한 판 더 이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음 국제대회에서 2명, 3명, 그 이상의 한국 기사들이 함께 상위 라운드에 진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숫자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13명이라는 숫자 앞에서 한국의 한 명이 보여주는 투혼은 강렬하지만 그것이 매번 반복돼야 하는 구조라면 위험합니다. 신진서는 지금 한국 바둑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것은 그 방패 하나에 모든 공격을 맡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 선수가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정상급 기사들과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경쟁 구조입니다. 이번 승부는 그 필요성을 세계대회의 대진표 위에 분명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이번 몽백합배가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은 분명합니다. 한국에는 세계 랭킹 1위 신진서라는 강력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위팅을 237수 만에 흑불개로 꺾으며 다시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했고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일하다는 표현이 이번 대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16강의 국가별 숫자는 한국 1명, 중국 13명, 일본 2명입니다. 신진서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 바둑의 선수층에 대한 고민도 함께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진서가 리웨이칭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한국 팬들은 그의 도전을 뜨겁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 바둑계에는 다음 과제가 남습니다. 세계 최강 한 명에게 모든 기대를 집중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제 무대에서 함께 살아남을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진서의 존재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한국이 변화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가 세계 정상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다음 세대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한국 바둑의 미래를 결정할 질문은 신진서가 얼마나 오래 강할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신진서와 함께 싸울 두 번째, 세 번째 강자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바둑이 다시 두꺼운 세계, 정상급 선수층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